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에셋투자증권 목동지점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님들, 저희 팀장님이 너무 긴장하고 막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술자리에서 그렇게 재밌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텐션을 좀 오늘 올리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하는데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는 중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술 좀 잘 드세요?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사실 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저랑은 같이 하지 마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인사 한번 드리고 네네.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전국에 계신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센터 목동 WM에서 온 양승범 팀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이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런 노래 좋아했는데 제가 TV에 나오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자세 좋습니다. 열심히 정말, 하겠다는. 자세 좋습니다. 와, 레크레이션 강사 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사를 했으니 어떤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앵커님 네. 방송 생활이 굉장히 오래 되셨을 텐데 네. 혹시 첫 방송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 첫 방송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대타였어요. 대타 들어갔는데 어라 이놈 봐라. 너무 잘생겼어. 아니 그 생긴 것보다 하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인을 쫓아내고 예. 그때부터 방송을 시작했다는 전설적인 썰이 좀 있는데 왜요? 네. 오늘 제가 첫 방송인데 네. 보통 이제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움직이는 사물을 이제 엄마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처음 섰는데 눈에 들어오는 분이 바로 이주 앵커님인데 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왜 성을 갈아요? 아빠? 파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황부터. 예, 전일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우가 전일 대비해서 0.61% 하락한 33,94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1.11% 하락한 4,117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전일 대비 1.52% 하락한 11,91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2.19% 하락해서 3,05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103.477에 마감을 했고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해서 4.42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해서 3.62 WTI가 3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1.62% 상승해서 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편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데 아침에 전일 종가를 봤을 때 사실 마음이 살짝 무거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처음 출연하는 날인데 네. 하필이면 하락하는 날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제 출연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처음 출연하시는 날에 시간에 거래해서 엄청 급등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나는 하락하는 날만 출연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아침에 와서 좀 찾아봤는데 S&P 500 지수가 이제 상승률은 큰 폭으로 있었지만 단순하게 일자만 계산해 보면 1월 들어서 1월부터 오늘까지 상승한 날이 14일, 하락한 날이 12일이니까 네. 사실 확률적으로 절반 정도라 제가 다음에 오는 날에는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날은 좀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연준 위원들도 말 많이 했죠. 그렇죠. 어제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연준 의원들의 이제 매파적 발언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올 만한 시점에 울고 싶을 때 이제 뺨 때리는 격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연준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2%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물가 등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25bp의 금리 인상은 최선의 선택이며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되면 오히려 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시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높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최근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제 피봇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고. 근데 사실 뭐 딱히 기존에 했던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죠. 예, 기존의 연준 의사들은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변하면서 사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현상이 좀 있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도 주가가 급등락을 했는데 결국 투자자들은 지금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은 무슨 얘기 좀 듣고 싶어 하세요? 연말에는 지금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얘기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미리 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 존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연준 이사들 그리고 고정 멤버들,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권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아칸소 주립대 영농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보인다. 매우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비롯되며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에 잘 적응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도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계속 오래될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것 같다라고 역시 매파적 발언을 좀 쏟아냈고. 네, 혹시 좀 다른 식의 이야기 하신 분 없었어요? 예, 리사쿡 연준 이사는 보다 좀 덜 매파적이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여전히 취지는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연준에 맞서지 마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과 좀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 금리가 2분기 정도에는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승을 멈추고 심지어는 연말에는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쪽에 견해를 보이고 희망을 가지면서 1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연준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연준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이제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이 시장 투자자들의 조급한 시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조금 재밌고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영화 타짜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림 있죠?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그 영화 타짜의 명장면 하면 역시나 맨 마지막. 여기서 할 수 없는 말. 예. 내가 보이냐? 이거. 무슨 바지? 네네. 예. 제가 이제 고니를 시장에 좀 비유를 해봤고요. 네. 이제 아기를 연준에 비유를 해봤는데, 고니와 아기가 처음에 같이 도박을 시작할 때 지속적으로 고니가 이제 패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준한테 시장 투자자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하면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모두 붕괴되면서 네. 흔히 말해서 올인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고니가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명대사를 날리죠. 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아니 이거 하려고 영화 보고 오셨어요? 아니면 원래 기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영화 명대사들을 좀 잘. 근데 영화에 선택하는 지금 그 시대를 보니까 연배가 꽤 많이 나가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 주세요. 이제 고니가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빠르다. 아기가 손모가지를 딱 잡으면서 네. 동작 그만 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죠. 연말에 기준금리가 5%를 넘는다는 거에 내 오른쪽 손모가지와 전 재산을 건다. 넌 뭘 걸래? 아따, 야, 오한마 가와라. 네. 잘하신다. 와, 잘하신다. 좀 더 성대모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비슷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니가 네. 또 마지막에 명대사를 한마디 하죠. 천하의 연준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쫄리면 띠 하시던가.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은 같은 판을 보고 있는데, 네. 같은 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도박을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자와 연준이 보는 서로의 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 연말에 가봐야 이 패가 과연 금리 하락이냐, 고금리의 지속이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텐데 누구의 손모가지가 날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인하. 예. 근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고정. 만약에 인하가 될 때랑 그리고 고정될 때랑 시장 반응이 많이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의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그때는 시장 상황이 장기 고금리로 인해서 신용 경색이라는 어떤 신용 리스크까지 번지거나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고용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 경제가 연준이 보는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아져야지만 네.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장은 매우 많이 훼손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나리오만 그려보자면 고금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장은 희망을 품을 때 올라가고 그렇죠. 결과가 나올 때 네. 반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장기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안 해줌으로써 시장은 조만간 내리겠자라는 희망으로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막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은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 이분이 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겨서 웃김. 정답입니다.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성과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실 연습 많이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절반밖에 못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아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되면은 거의 한 150%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종목별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뭐부터 해볼까요? 저 알파벳 한번 궁금하긴 했어요. 어제 진짜 특이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고 막판에 좀 내렸죠. 그리고 구글은 더 크게 내리고. 예. 네. 어제 알파벳이 7.68% 하락해서 99.3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된 구글의 이제 AI 바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9살 어린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AI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을 촬영한 첫 번째 망원경이다. 최초의 망원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팩트가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나고 이제 유럽에서 이미 2004년에 외계 행성을 촬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이 생기고 심지어 챗 GPT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아직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AI답게 학습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성도 중요한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도덕이요? 도덕? 뭐 폭력, 전쟁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솔루션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솔루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은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점차 보완이 되어질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뭘 해봤냐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중국의 사망자,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야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나왔던 게 42,000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뭐 해갖고 뭐 해갖고 42,000명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망자 숫자가 그 구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거는 5,2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챗 GPT를 보고 있는 그 챗 GPT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정답이 뭐야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라는 이야기 그런 느낌들이 훨씬 좀 강력하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챗 GPT도 틀린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렇죠? 문재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드도 틀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결과는 같은데 왜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을까? 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6년에 아마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네. 바둑 대전을 해서 그때 뭐 알파고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리고 나서 벌써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오픈 AI보다 구글의 AI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겠죠. 예. 먼저 시작을 했고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을까? 오픈만 하면 그냥 흔히 말해서 쌉 잡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히려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심지어 그거를 본인들의 광고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류를 광고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참 광고에다 틀린 걸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쨌든 예, 그렇지만 이제 AI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스마트함이라는 표현은 사용자를 편하게 해준다는 뜻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폰이 불리게 된 거는 이제 PC에서 하던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핸드폰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스마트 사용자를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함이 생겼고요. 이제 음성 인식 서비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좌판을 눌러서 우리가 작동을 하던 구동을 하던 것들 버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써 어떤 제품이나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또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장거리 주행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차들은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들이 있는데 갔다 와 그런 차들을 운전해 보면 사실 피로감 굉장히 덜 하거든요.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주는 게 스마트함인데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어떤 것을 검색해서 취합을 해서 답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함이라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심지어 이제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까지도 이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뭐 물론 소프트웨어도 많이 발달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에 이제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15억 인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한테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이 궁극적으로 AI의 승자일 텐데 지금은 뭐 챗 GPT가 1억 명이라는 가입자를 한 2달 만에 모집을 하는 것고 어제 이제 또 구글의 AI가 실수를 하면서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판정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시작하는 시장 즉 1라운드에서 점수를 한 점 더 땄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15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우승을 할 거냐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AI를 검색 기능에 넣었는데 이제 빙이라는 검색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의 검색 시장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80%가 넘고 사실 모든 검색은 다 구글링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은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미 검색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저는 구글과 그리고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과연 최종 라운드에서는 누가 KO승을 거둘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챗 GPT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게 뭐냐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냐 이것보다도 누가 돈 벌 것 같냐 어떤 서비스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냐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만드는 것들도 누가 어떤 수익화 모델,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돈 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나서
디즈니. 예. 디즈니가 어땠어요? 예, 어제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인 233억 달러를 초과하는 235억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인 78센트를 초과하는 99센트가 나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도 시장 전망치인 1억 6,110만 명을 초과하는 1억 6,180만 명으로 나왔고요. 워낙 기대치가 좀 낮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 같은데 또 하나 7천 명을 감원해서 55억 달러를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21월에 이제 밥 체이백에서 이제 밥 아이고로 CEO가 교체되면서 바뀌었죠. 예, 주가가 한 6% 넘게 올랐는데요. 디즈니는 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 밥 좋아하십니까? 면 좋아하십니까? 아, 전 면파예요. 아, 면파입니까? 밥파예요, 변파예요. 저는 밥파라 디즈니 입사 가능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전 앵커님은 디즈니 입사가 불가능한 걸로. 아, 전 안 가요. 예. 이렇게 이제 밥 아이거가 CEO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면들이 최근에 3분기 디즈니 플러스 3분기 대비해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240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매출이 13% 증가하고 손실액도 1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는 재무 구조 개선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말이 자꾸 꼬이는데 가입자 수가 240만 명이나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5% 넘게 반등한다는 것에 좀 놀랐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그러니까 어떤 거에 비유하자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파서 공부도 못했어. 우리 애 정말 70점이라도 맞아오면 좋겠다. 근데 애가 80점을 맞아왔습니다. 얼마 대견합니까?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90점은 맞을 텐데 80점을 맞아왔어. 이놈 새끼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우라통만 치미는 거죠. 같은 80점이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낮으면 시장은 환호를 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같은 80점이라 시장에서 반응은 좋지 않은데 그쵸. 최근에 워낙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고 향후 올해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보는 기업의 전망치는 매우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발표를 한 대부분의 기업들의 70% 이상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랬죠. 올해 내내 아마 시장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회는 하겠지만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디즈니의 이제 CEO가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구조 개선을 했을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했네? 했어. 좋아. 그래서 또 오른 것 같다. 아저씨야. 역시 밥 아이거. 와. 구세주죠, 구세주. 좋습니다. 테슬라 가보시죠. 테슬라. 처음에 이제 박수 받으면서 시작했던. 네네. 근데 정말 고객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4일 날 이제 200달러가 깨지고 1월 달에 100달러까지 장중에 갔었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테슬라마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제 2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석이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도 정말 기특한 거죠. 왜 올랐냐 하면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마스터 플랜 3는 뭐냐면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작년 3월에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한 1년이 지난 올 투자자의 날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천재이자 기인인 앨런 머스크의 어떤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실적도 지금 잠시 발표하지 않는 공백기이고 물론 중국에서 판매량도 늘기는 했지만 3월 달에 기대감 있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기대를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투자자의 날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좀 견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원, 바램, 희망, 전망 등등 하고 있습니다. 바라죠. 저희도 바라죠. 저도 네. 바라고. 사실 근데 요즘에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 우리가 한참 테슬라 주가 빠질 때는 사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트위터 본사에 가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싱크대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거 지금 3월 1일에 이거 그 마스터 플랜 3 발표한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다시 테슬라 가서 좀 일 좀 하나? 사실 주주분들은 그게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왜 자꾸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어? 막 이게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서 뭐 예. 보통 기업들도 그래서 겸직 금지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밤에 대리 뛰지 말라고.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런 뭐 말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좀 테슬라에 집중을 하면 또 올해는 또 예전에 원래 면모를 보이는 테슬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그 시장이 올 연말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이제 지점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뭐 주식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업상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객들을 만나는데 올 초부터 그런 다양한 고객분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올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강연들에서도 올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 자산 배분 전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단순 통계만 확인을 해보면 1950년 이후부터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해가 71%이고 평균 9.5%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승 마감한 해, 그 다음에 또 상승한 네. 해도 68.6%이고 평균 7.1% 상승폭은 좀 낮았죠. 네. 심지어 하락한 해에 다음 해에 상승할 확률은 무려 80%. 올해네요. 예, 이고요.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하락한 해에 다음 해에는 무려 100% 무조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27% 가장 높게 올랐고 무조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를 보려면 작년에 이제 S&P 500 지수를 보면 될 텐데 2021년 종가가 4,766포인트였고요. 2022년 종가가 3,839포인트. 단순하게 이제 나눠보면 약 19.44% 정도 하락했는데 일단 뭐 20% 넘었으면 미미하지만 넘었으면 지금 100% 더 빠졌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19.44라서 부족하다? 100%라고 말씀드릴 네. 텐데 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100% 20% 이상 하락한 다음에 100% 오른 것처럼 아마 올해는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이거죠. 예. 앵커님 혹시 이게 무슨 기법의 그림인지 아시나요? 나비 효과. 초등학교 때 그림을 좀 안 하셨나 보다. 안 했어요. 예. 아니에요? 이 뭐죠? 한쪽에 물감을 넣어서 반으로 접었다 펴면 반대쪽에 정반대의 그림이 나오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이제 데칼코마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이제 뭐 종이를 찢어 붙여서 만드는 뭐 콜라주라는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어릴 때 했던 거 나뭇가지 같은 걸 나무님을 놓고 종이를 놓고 이렇게 베겨서 그리는 것들을 이제 프로타주라고 하는데 뭐 미술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 상황은 작년에 정반대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다. 네. 라고 희망 아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하나하나씩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가를 보면 전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1월에 이제 7.5%였다가 9월에 9.1%까지 올라갔었죠. 갔었죠.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행히 12월에는 이제 6.5%까지 하락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올 텐데 이번에 통계치가 일부 통계하는 집계 방법이 조금 수정이 됐고 그래서 시장은 뭐 조금 낮게 보기 위한 방법을 조금 동원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적어도 6.5%보다는 조금 더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파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적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점차
뭐 시차를 두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인건비도 뭐 최근에 고용 보고서 나왔지만 고임금이 저임금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금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 보면서 다음 그림 저 예.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꼭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죠. 예. 네. 다음 그림 바로 예. 데칼코마니입니다. 예. 예, 앵커님 보시고 내년에 시장 상황이 어땠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1번이죠, 1번. 1번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거예요. 그럼 데칼코마니면 올 연말 예. 4,800 예. 갈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1번은 제가 생각에 이제 사실 희망이라고 표현을 어. 하는데요. 이게 물감을 꾹 누르면 저기까지 올라갈 텐데 네. 좀 올해 힘이 좀 부족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과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3번과 같은 상황이 온다. 이거는 뭐 폭망, 실망, 절망, 망망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이 양 팀장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 성대모사 해볼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제가 매크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 올해는 사실 매크로보다는 섹터나 종목별 장세일 텐데요. 매크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 관상 보셨죠? 네. 예,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재 배우의 내가 왕이 될 쌍인가.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 올라갈 자태인가. 그렇죠. 일 텐데 네. 저는 사실 영화 관상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영화 말미에 이제 한명회가 김래경을 찾아와서 우리 애가 이제 반정에 성공할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송강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너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본 거다. 바람을 모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파도를 만드는 건 결국 바람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떤 가격, 지수를 보시는데 이런 파도를 만드는 거는 거대한 매크로라는 바람이고요. 바람을 이해해야지 파도를 볼 수 있고 파도는 높으면 결국은 부서지게 그쵸?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람과 파도를 함께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의 영화를 픽한 것도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요즘 영화 갖고 오시지. 요즘 더 글로리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번엔 좀 더 신작 영화와 함께. 브라보!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목동지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아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광고 보고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최파고 모셔보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